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콩 여행 전에 알고 계셔야 하는 홍콩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관광객분들이 실수를 하시거나 오해를 하시는 부분은 보통 음식점에서 발생을 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홍콩에 도착을 하셔서 딤섬을 드시러 가셨다고 해볼게요. 식당에 들어가니 종업원이 테이블을 안내해주고 메뉴판과 차를 가져다 줬어요. 그럼 보통 한국인 분들은 이 차가 무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식사 후 영수증을 보면 차값이 청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관광객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홍콩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음식점, 두 번째로는 엘리베이터, 세 번째로는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헬퍼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점. 처음 제공되는 차. 이건 제가 앞서 말한 예시에 관련된 거예요. 홍콩의 음식점 중 일부는 손님이 앉으면 차를 세팅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주문하지 않아도 이 차는 자동적으로 세팅이 돼요. 혹은 차 종류가 여러 가지라면 어떤 차를 마실 거냐고 대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나오는 차는 보통 유료라는 거예요. 특히 딤섬 요리를 파는 음식점에서요. 차 값은 1인당 청구가 되고 금액은 10 홍콩 달러대 정도 하고 하나로는 약 2,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싼 레스토랑의 경우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돈을 내고 싶지 않으면 이 차를 안 먹겠다고 하면 될까요? 저도 궁금해서 홍콩인 직장 동료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차는 자리값의 개념이래요. 카페에 가면 1인 1 음료를 주문해야 되는 것처럼 이 차에 대한 값을 지불한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이 차를 거절하는 건 카페에서 1인 1 음료를 하지 않는 것만큼 이쪽 문화에서는 이상하게 느껴져요. 두 번째, 제공되는 밑반찬. 일부 음식점에서는 작은 밑반찬이 제공되기도 해요. 보통 사천 음식점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밑반찬은 음식점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고 무료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유료 차와는 다르게 이거는 자리값의 개념이 아니고 거절해도 괜찮아요. 유료인 경우 홍콩 사람들도 종종 거절한다고 해요. 이런 게 신경 쓰이신다면 주문하지 않은 반찬을 서빙할 때 이게 무료인지 유료인지 물어보시면 되고 유료인 경우 다시 가져가라고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주전자와 그릇. 일부 식당에서는 테이블에 앉으면 주전자와 큰 그릇을 내와요. 주전자에는 뜨거운 물이 담겨 있는데 이건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본인의 식기를 물로 한번 헹구는 용도입니다. 헹군 물은 같이 주신 큰 그릇에 버리면 돼요. 그러고 나면 직원분이 그 주전자와 물이 담긴 그릇을 치워줄 거예요. 네 번째, 10% 팁. 홍콩은 팁 문화가 따로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마사지를 받고 나서 마음에 들면 종종 주기도 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팁을 줄 일이 딱히 없더라고요. 다만 식당의 경우 10% 서비스 차지를 내야 돼요. 물론 안 받는 식당도 있어요. 이 10% 팁은 직원에게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계산서에 포함이 되어서 나와요. 계산서를 잘 보면 10% 서비스 금액이라고 따로 적혀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먹은 그릇을 바로 치우는 문화. 구글 맵으로 홍콩 음식점 리뷰를 보다 보면 종종 발견하는 한국어 리뷰가 있어요. 바로 먹은 그릇을 바로 치워버리면서 빨리 나가기를 재촉했다는 내용이에요. 한국은 음식을 차려주고 손님이 다 먹고 일어나야지 그릇을 치우죠. 만약에 먹는 도중에 그릇을 계속 치우면 식사 끝난 거지 빨리 나가줄래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하지만 홍콩의 경우는 달라요. 다 먹은 그릇을 식사 중간중간에 계속 가져가요. 어쩔 때는 종업원이 제가 마지막 한 입을 먹자마자 그릇을 치워주려고 테이블 근처를 서성일 때도 있어요.
먹은 그릇을 바로 치워주는 건 서비스의 일부로 손님의 테이블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더 나은 식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에요. 저는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서 다 먹은 접시를 오랫동안 치워주지 않으면 그 음식점의 서비스 질이 낮다고 느끼기도 해요. 사실 홍콩 음식점이 워낙 붐비기도 해서 실제로 재촉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문화적으로 원래 먹는 중간중간에 치워주는 게 매너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째, 합성 문화. 합성 문화는 특히 차천탱 집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비싼 땅값으로 인해서 음식점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합석을 할 일이 많아요. 누군가 다가와서 여기 앉아도 되나요? 하고 묻는다면 수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같이 앉으면 부담감에 내가 말을 걸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같이 앉은 사람과 굳이 대화를 할 필요는 없어요. 홍콩 사람들에게 합석을 해서 밥을 먹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음식점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엘리베이터와 헬퍼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은 아니지만 간혹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2번째, 엘리베이터. G층의 존재. 한국은 건물이 1층부터 시작하는 것에 반해 홍콩은 G층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G층에서 한 층을 올라가야 1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플로어에 있는 음식점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건물에 들어가는 그 층은 G층이고 거기서 결국에는 4층을 올라가야 음식점이 있는 3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점 찾아가실 때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4층의 부재. 홍콩은 숫자 4를 불길하다고 여겨요. 숫자 4의 발음과 죽을 4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종종 오래된 건물에는 4층이 있기도 한데 새로 지어진 건물일수록 4층이 없어요. 4층, 14층, 24층 등등 버튼이 아예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3번째, 헬퍼 문화. 홍콩은 다른 나라 국적,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사람을 헬퍼로 고용해서 홍콩으로 데려올 수 있는 정책이 있어요. 그리고 헬퍼의 임금은 저렴한 편이라 많은 현지인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인데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길에서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진처럼 길에 앉아서 휴일을 즐기십니다. 같이 모여서 싸운 도시락도 드시고 수다도 떨고 노래도 부르시더라고요. 홍콩 물가가 너무 비싸고 사실 이제 여유가 상대적으로 없으니까 길에 옹기종기 이렇게 모이는 것 뿐이지 노숙자는 아니에요. 이분들은 일요일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가끔 사진처럼 모여서 행사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광경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홍콩에 왔을 때 이걸 보고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이 헬퍼분들이 홍콩 분들은 아니지만 홍콩에 계신 이분들의 수가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홍콩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콩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의 여행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드렸으면 하는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